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1세 된 여자분 사주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이 사주는 해월에 태어난 임술일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도 우리가 한번 풀어볼 가치가 있어서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사주를 보면은 용신이 보면은 이제 정관격이죠. 정관격. 용신을 어떻게 정하냐면은 월지하고 월제 지장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무갑임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월지의 지장간 중에서 천간에 투출된 기운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용신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용신을 뭐 잡을 필요가 없다. 아니면 용신을 신강신약으로 그 개념으로 봐서 신강하면은 우리가 재관이 용신이고 신약하면 인비가 용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용신은 그 팔자용신 전구 원령이라 해서 월지하고 월지에서 투출된 기운을 가지고 우리가 용신을 잡습니다. 그러면은 요 무갑임 중에서 절기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정기죠, 정기. 그다음에 이게 역이 중기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임수가 투출되면 이걸 용신으로 잡을 수 있겠는가? 그거는 이제 용신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일간하고 같은 오행이기 때문에 일간하고 같은 오행은 용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간목이나 무토가 투출됐느냐를 봐야 되는데 이 사주는 이제 무토 대신 이제 기토가 투출됐습니다. 그러면은 요 기토가 투출돼 가지고 정관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간혹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 오행도 같을 뿐만 아니라 음양까지도 같아야 된다. 그래서 무토가 투출되지 않고 기토가 투출된 것은 용신으로 삼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행이 같으면은 그것을 용신으로 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신이 있는데 상관이 투출돼도 용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편재 있는데 정제가 투출돼도 용신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이 무토 칠살이 투출되지 않고 기토 정관이 투출됐지만 그것을 우리가 용신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누가 보더라도 정관격 사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정관격 사주의 옆에 보면은 이렇게 재가 투출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주는 재생관이 되니까 좋죠. 그래서 귀한 정관을 이렇게 생해주는 것도 좋고 또 좋은 것은 그 식상으로부터 정관을 보호해 줄 수 있어서 그 재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정관이 투출되면은 반드시 그 재나 인이 같이 투출돼야 됩니다. 그래야 식상으로부터 정관이 손상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볼 때는 용신이 있느냐, 그 다음에 용신을 지켜줄 수 있는 상신이 있느냐 이걸 기본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용신도 뚜렷하고 그것을 지켜주는 상신도 있으면은 어느 정도 기본은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바깥으로 드러나는 천간의 기운의 모습은 재생관해서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일지도 이렇게 그러니까 일간도 이렇게 이제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재관을 같이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간의 어떤 모습을 보면은 재관이 같이 투출되어 있는 그런 이제 사주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좋은 데서 일을 해서 재물도 벌고 그 다음에 또한 명예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정관을 쓰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성정이 반듯하고요. 그 다음에 법과 원칙을 지키고 또한 명예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무 데서나 일하는 것보다 그래도 남이 알아주는 쪽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직장을 가도 대기업이나 그 다음에 좀 이름 있는데 그런 정관이 없고 식상하고 재만 있는 사람들은
내가 편하게 일해서 돈을 벌면 되지 굳이 뭐 남이 알아주는 데서 일할 필요 있나 이런 성향이 강하고, 정관이나 칠살이 있는 사람은 야 그래도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좀 제대로 된 곳, 남이 좀 그래도 알아주는 반듯한 그런 데서 일을 해야 되지 그렇게 돈만 원하면 그것이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정관 있는 사람은 약간 명예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관의 모습은 이렇게 재생관해서 좋은데 요 사주는 이제 지지로 보면은 이 토의 기운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지의 오행 4개 중에서 3개가 같은 기운이고 1개가 다른 경우일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이제 요 한 개인 오행이 깨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보면 이제 토다수축이라고 그러죠. 토다수축. 용어는 뭐 토다수축 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붙이는 게 많아요. 그래서 금다 토변 뭐 해가지고 이 용어는 많은데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같은 토의 기운 때문에 수가 닫히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궁성이 깨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궁으로 따지면 여기는 이제 직업궁이 되겠죠. 직업궁이 되고 부모궁이 되겠고요. 그래서 직업적으로 이 사람이 조금 변동 변화가 많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부모궁도 이렇게 좀 다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덕도 좀 약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으로 따지면 이제 비견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비견이 다치면은 형제의 덕이 좀 약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남과의 어떤 관계 같은 부분에서 조금 문제성을 좀 낼 수도 있는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직업궁 쪽에 어떤 변동 변화가 좀 많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이것만 아니라 이게 많아서 되는 문제들도 좀 있어요. 그러면은 이 관하고 살이 이렇게 많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도 여자한테는 직업적인 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자 문제도 됩니다. 그래서 직업궁도 깨지지만 이 직업을 나타내는 기운이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살면서 직업적인 전변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고요. 남자 문제도 좀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 특히나 이 배우자궁에 보면은 술미형으로 돼 있죠. 그러면은 이 배우자궁이 이제 형살이 되는 반형살이 되는 거죠. 축술미 3형 중에서 반형살이 되기 때문에 요 부분도 배우자궁이 좋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궁합이 나하고 잘 맞는 사람하고 하지 않으면은 남자 문제, 남편 문제로 어떤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는 사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술미형 축술미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 손재주가 좋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만든 것들을 잘하는 분이 있는데 이 경우도 한 80% 정도는 손재주가 있고요. 20%는 또 손재주가 없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100%다 손재주가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많은 부분이 손재주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손으로 뭘 만드는 걸 잘한다거나 이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 쪽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사주 보시는데 한번 참조해 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편고된 사주죠. 토기운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없는 기운으로서는 목의 기운이 없고요. 그 다음에 금의 기운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무식상 사주의 무인성 사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식상 사주라고 그러면은 뭔가 융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적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일을 벌리거나 시도하는 쪽에서 좀 주저함이 많고, 또한 인성운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학문의 어떤 깊이가 깊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의 깊이도 좀 얕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요 인성운은 이 사람이 공부하는 부분, 그 다음에 자격증 이런 부분들도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친구는 실제 그 지방에 있는 대학에서 그 방사선과를 그 전공하고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살면서 지방에 내려간다는 것은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었다. 기본적인 어떤 공부는 했겠지만 대학은 갔으니까 잘하는 어떤 케이스는 아니겠죠. 특히나 이 대운에서 보면은 그 무술대운이 들어오면은 그 칠살 기운이 들어오는 거죠. 월걸록에 정관이 들어오는 건 좋지만 칠살은 좀 강한 기운이기 때문에 요 7.3 대운이 우리 나이로 따지면 거의 이 해월이니까 그 10살부터 20살까지의 기운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은 그 한참 이제 공부할 나이 때 제대로 공부가 안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다행히 지금 이제 들어와 있는 대운은 정유 병신에서 인성운이 들어옵니다. 이러면은 요 시기에 내가 필요한 자격증을 딸 수가 있고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것은 다행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주는 이런 목기운하고 금기운이었기 때문에 건강적으로는 없는 오행의 문제점이 또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 목의 기운은 우리가 간, 그 다음에 피부, 그 다음에 신경계통이 약할 수가 있죠. 그리고 금의 기운은 폐하고 그 다음에 대장, 관절, 뼈, 치아 이런 쪽이 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나이가 어려서 상관없지만 나이가 들면 이 부분이 분명히 생기겠죠. 특히나 이제 사오미 화기운으로 들어가면은 금의 기운이 없는 상태에서도 화급금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특히나 이 금기운이 없는 쪽에 건강이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한 토기운이 많아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 사주에서는 많은 것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토기운이 많아도 위장이나 췌장 쪽에 어떤 그 건강이 좀 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적으로는 이렇게 편고된 사주들은 문제가 좀 발생이 됩니다. 반드시 건강 쪽에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방사선과 다니면은 이제 같은 병원에 있으니까 조금 이제 건강에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건 좋겠죠. 그리고 요 사주는 또 볼만한 게 이제 남자 문제가 생길 수가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이제 그 관살이 많으면은 이제 남자하고 이제 직업 문제가 되는데 이제 남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특히나 이제 47대운의 갑오대운에 보면은 이제 갑기합을 하면서 오술합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시기가 내 남자, 내 남편하고의 어떤 갈등 구조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분은 반드시 궁합을 보셔라. 궁합을 나하고 잘 맞는 친구를 선택해라. 그러면 궁합은 어떻게 보는 것인가? 이걸 또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궁합이 옛날에는 이제 집안끼리 이제 어떤 결혼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궁합을 이제 주로 이제 집안을 중심으로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연주하고 월주를 중심으로 봤죠. 그래서 몇 살 차이끼리 잘 맞는다, 무슨 띠하고 무슨 띠하고 잘 맞는다 하는 것을 이걸로 봤어요. 근데 현대는 집안보다는 당사자를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일주입니다. 일주와 시주를 중심으로 본다. 그래서 임술일주하고 잘 맞는 것은 우리가 정묘일주면 좋겠죠. 정인합되고 묘술합되니까 이렇게 만나면 아주 천생연분이 되겠죠. 걷다가 여기도 정미시니까 저기 시주니까 여기도 뭐 이모
시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오미합, 정임합 되면은 제일 좋은데 그게 맞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제 요 그 일주만큼 좀 잘 맞는 그런 이제 사람을 얻어야 된다. 여기 묘수랍되거나 인호술 해가지고 인이라든지 오가 들어가고 묘가 들어가고 이 일지에 이런 친구를 만나고, 여기는 오미합이 되니까 오시에 태어난 친구를 만나면 좋겠죠. 이런 친구를 만나면은 이런 이제 남자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사주지만은 잘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아, 궁합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남자친구가 많았답니다. 그 중학교 때부터 남자가 끊임이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 그 관살이 많으면은 이제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지는데, 첫째, 남자가 많을 수가 있다, 많다. 아니면은 남자를 전혀 신경 안 쓰고 또 남자가 없는 수도 생깁니다. 이게 많으면 없다고 하는 것처럼 남자가 또 잘 안 생기는 경우도 간혹 보이는데, 그래도 남자로 인한 어떤 그런 문제를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게 좀 많고요. 예전에 남자에 관심이 없으면은 이렇게 관살이 많은데 오히려 없는 경우도 좀 더러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은 그 사람들한테 한번 뭐 남자 문제를 이제 물어보고, 그러니까 남자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남자로 인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 주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기본적으로 봐서 그 월걸록격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어떤 뭐 재생관에서 바깥으로 보면은 열심히 일하고 사람도 반듯하고 뭐 직업도 뭐 그 좀 괜찮은 어떤 그런 이제 직장에서 직업을 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직업궁이 깨지기 때문에 직업적인 전변이나 이런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의 어떤 술미형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자식독도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왜냐면은 무식상 사주에다가 이렇게 이제 자식 자리하고 요 남편 자리하고 술미형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사주입니다. 특히나 요 시기가 그렇게 되고요. 이제 이 67세 되면 이제 이 시기를 잘 넘기면 이제 이때 진술충하면 나이가 한참 들어서 이제 이때는 사별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겠지만, 요 시기 47세부터 57세까지 하는 갑오대운 중에서 특히나 이제 세운에서 갑년이 들어올 때, 그때가 갑기합을 하는 거니까 좀 안 좋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제 요 대운 아니더라도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요 사주는 이 가장 중요한 게 이 정관이 잡히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매년 끝자리 년도가 4로 들어오는 해, 우리가 이제 그때가 이제 갑년이 되는 거죠. 이제 갑은 4년이고요.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84년, 뭐 94년, 뭐 2004년 이렇게 끝자리 년도가 4로 들어올 때가 이제 갑년이 되는 거고요. 을로 들어올 때는 5년이 되고요. 병은 6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은 7, 이렇게 해가지고 갑을병정 해가지고 쭉 이렇게 이제 갑니다. 그래서 임은 2년 끝자리 년도가 2년이 되고요. 개는 끝자리 년도가 3으로 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 사람한테는 매년 끝자리 년도가 4년이 들어오는 해, 그러니까 2004년, 2024년, 2014년 이렇게 4년 될 때 갑기합이 되니까 내 정관이 잡히니까, 그러니까 그 식신이 들어와서 정관이 잡는 거죠. 그러면 소위 아랫사람이 내 명예나 지위를 뺏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뭐 조금 부주의해서 내가 차지할 어떤 명예 지위 아니면 남자를 잃을 수 있는 그런 해가 되기 때문에
그 갑자로 그 사자로 끝자리 정도 사자로 들어오는 해를 조심해라. 이때는 뭘 하지 말고 현상 유지하면서 본인이 좀 더 신경을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지지로서는 요게 이제 술미형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축이 들어올 때 축술미 삼형살이 되죠. 이때는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지지로서는 그 관이 들어와서 나쁠 건 없지만 축술미 삼형살이 벌어지니까 그 좋은 가운데서도 내가 부주의해서 어떤 형살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은 소띠해마다 조금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이 축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 정관격의 정관이 어떤 그 들어오서 나쁠 건 없겠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축술미 삼형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삼형살이라는 것은 그 덜어냄의 과정이죠. 덜어냄의 과정. 어떤 것이 많이 차면은 그것을 덜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럴 때는 말썽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본인이 아플 수도 있고 그래서 삼형살이 어떤 식으로 발현되느냐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게 어떤 경우에는 수술수가 생길 때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송사, 구설, 말썽 가장 가볍게 지나가면은 그냥 바쁘게 지나갈 수 있는 좀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축술미 삼형살은 어떤 그 형살이라는 어떤 개념에서 좀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해월에 임술일주 여자분 사주를 한번 풀어봤는데요. 제가 이제 칠판으로만 하다가 이렇게 이제 만세력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처음엔 조금 이제 서툴고 좀 낯설어요. 근데 이것도 점점 좀 나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명절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하나씩 또 새로운 방법으로 풀어가는 그런 것들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명절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